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살 아이가 70대 노인에게 유괴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며칠간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말이에요. 만약 엄마가 우연히 창밖을 보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경찰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손주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사건은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10살 초등학생 A군이 집 근처 편의점에 심부름을 가던 중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편의점이라 엄마도 안심하고 보냈죠. 빵이랑 우유 사오너라. 조심히 다녀와.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70대 남성 B씨가 며칠 전부터 이 아이를 노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즉각적인 반응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때 엄마가 창밖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날 오후 3시경이었어요. A군의 엄마 C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편의점에 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죠. 문득 창밖이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 손을 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아이는 별로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즉시 알았어요. 저건 우리 아이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C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우리 아이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손 놔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렸어요. B씨는 깜짝 놀라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을 더듬으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C씨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우리 아이한테서 떨어져요. B씨는 아이를 놓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C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어요. 우리 아이를 누가 납치하려고 했어요. 만약 C씨가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만약 그때 창밖을 보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B씨가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B씨는 일주일 전부터 A군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언제 집에서 나오는지, 어느 길로 다니는지, 어느 편의점에 가는지 모든 걸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월요일 아이가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B씨가 다가왔어요. 너 여기 사니? 할아버지도 여기 살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학교 어디 다녀? 몇 학년이야?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탕 하나 사줄까? B씨는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며 호감을 샀어요. 화요일에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더운데 시원한 거 먹어야지. 아이는 이제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수요일에는 학교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공부 어려워.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말이야. 목요일에는 아이의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야? 예쁜 이름이구나. 금요일 마침내 B씨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차에 재미있는 게 있어. 잠깐만 보고 갈까? 새로 산 장난감이 있는데 너한테 주려고 했어. 아이는 며칠간 친해진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어요. 어른들도 속을 만큼 자연스럽게 접근한 거예요. 경찰이 B씨의 차를 압수수색한 결과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물건들이 발견됐거든요. 우선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콘돔도 미개봉 상태로 5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블랙박스 선을 일부러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거죠. 차 뒷좌석에는 담요도 준비돼 있었어요.
아이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트렁크에는 밧줄과 테이프도 있었어요. 정말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이 정도면 분명히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보니 인적이 드문 산속 펜션 주소가 저장돼 있었어요. 그곳으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는 그 펜션까지 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어요. 편의점 직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김모 씨 30세는 그 편의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건 사러 온 줄 알았는데 계속 아이들 주변에서 맴돌더라고요. 특히 A군이 올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어요. 아이한테 사탕도 사주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김 씨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친한 사이라면 아이가 더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가 살짝 어색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신고를 못했다고 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돼요. A군은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건 이후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한다고 해요.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며칠간 친하게 지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은 거죠.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무서워요. 길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도 혹시 나쁜 사람일까봐 걱정돼요. 아이의 엄마 C씨는 아이를 상담센터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해요. 한번 생긴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경찰의 초기 대응이었어요. 처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납치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어요. C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를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그게 친절이에요? 차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경찰은 마지못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일했어요. 미수에 그쳤으니까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B씨의 차를 조사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차 안에서 그런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제야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경찰도 나중에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지만 경찰이 공개를 거부한 거예요. 편의점 CCTV 영상 공개해주세요. 아이가 차에 끌려갈 뻔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국민들이 알아야 비슷한 사건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공개하기 어려워요.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비슷한 수법을 쓰는 범죄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투명하게 공개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어요.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어요. 경찰이 뭘 숨기려고 하는 거야? 혹시 수사 과정에서 실수한 게 있나?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손주들을 돌볼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첫 번째, 아이에게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꼭 알려주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며칠 동안 알던 사이라도 절대 차에 타면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사탕 준다고 해도 안 돼. 할머니가 장난감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두 번째, 아이가 혼자 나갈 때는 어디 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몇 시까지 들어온다고 했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시간이 10분만 지나도 바로 찾아가 보세요.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행동하세요. 세 번째, 아이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관찰하세요. 며칠 동안 계속 나타나는 낯선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특히 아이에게 물건을 사주거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더욱 조심하세요. 요즘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해요. 네 번째, 편의점이나 상점 직원들과도 소통하세요. 우리 손주가 자주 오는데 혹시 이상한 사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작은 가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 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사탕 줬어. 모르는 아저씨가 말 걸었어. 할머니가 차 타라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어떤 할아버지? 뭐라고 했어? 어디서 만났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서도 서로 관심 가져주세요. 저 사람 며칠째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이들 주변에서 자꾸 맴도는 것 같은데? 이상하면 바로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시 오해일까봐.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일곱 번째, 아이 휴대폰에 가족 연락처를 여러 개 저장해 두세요. 위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번호를 다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112, 119 같은 긴급 전화도 가르쳐 주세요. 여덟 번째, 정기적으로 아이와 대화하세요. 오늘 누구 만났어? 새로 알게 된 사람 있어? 학교 가는 길에 이상한 일 없었어?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이 상황을 파악하세요. 아홉 번째, 아이 등하교 길을 가끔 확인해 보세요. 직접 따라가거나 멀리서라도 지켜보세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아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열 번째, 다른 학부모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동네에 수상한 사람 있다던데요? 이런 정보를 서로 나누세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며칠간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아이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범행을 시도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낯선 사람 조심해라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며칠 동안 친해진 사람도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손주를 돌볼 때 더욱 신경 써주세요. 젊은 부모들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범죄 수법은 예전과 달라요. 더 교묘하고 치밀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의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가족이 있다면 위로해주세요. 아이도 부모도 모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행히 큰일 안 났다.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된다. 우리가 함께 지켜줄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나 경찰에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미수에 그쳤으니까 별일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미수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숨기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개인정보만 보호하고 공개하세요. 그래야 다른 부모들이 조심할 수 있어요.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웃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혹시 오해일까봐, 괜히 신경 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